박원석의 전망.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박원석 의장 나오시기 전에 광고가 있었어요, 방금. 예. 의리. 의리? 방금 그 못 봤는데. 대리운전 의리 방금 예, 외쳤잖아요. 예. 지난 토요일에 예. 의리를 지키고 공개 방송에 나와주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선거운동을 하다 말고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바쁘신 거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네. 의리를 지켜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어떠셨나요, 그날 공개 방송? 토크쇼. 그날 뭐 많이 오셨더라고요. 예, 요요미 팬클럽에 다 많이 오셨고요. 그렇구나. 예, 예. 저는 그 가수분을 몰랐는데, 예, 그날 보니까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재밌었습니다. 예. 오랜만에 안진걸도 만나서.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도 나왔었죠. 네. 예, 그래서 나와주셔서 일단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꺼냈고요. 네. 요즘 뭐 맛집 투어 중이세요? 그거는 맛집 투어는 아니고요. 블로그에 식당 소개가 지금 올라가 있네요. 예, 제가 이제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예, 어차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동네의 맛집이라기보다는 좀 정성스러운 그런 숨은 골목 가게들을 찾아서 그걸 이제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 식당이 잘 안 됩니다, 가보면. 그렇군요. 그나마 이제 동네 식당들이 예. 좀 나은 편이라고 하는데도 예, 예. 잘 안 돼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과의 연대의 마음으로 가서 밥도 먹고 그것도 영상도 올리고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지금 보고 있는데 거의 하정우 씨를 방불케 하는 먹방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CF를 노리시는 건가요 지금? 그건 아닌데 저희 수행하는 친구가 예. 그러더라고요. 이게 먹방이 예.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 왜냐하면 예. 맛있게 먹는 게 쉽지가 않다.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 타고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약간 진짜 하정우가 약간 오버랩되고 있어요 얼굴에서. 저 영상 중에 보면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예. 이게 빠르게 돌리기 아니면 실제 속도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제 젓가락이 예. 아주 현란하게 춤을 췄습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원석 TV 지금 구독자 몇 명인가요? 지금 얼마 없습니다. 예. 구독자 좀 늘려주세요. 예, 저희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신 분들은 모두 박원석 TV 가서 많이들 구독도 해주시고. 저는 그 긴 컨텐츠를 올리지 않고요. 예. 길어야 2분 정도로 좋네요. 예. 그날 선거운동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나 혹은 저런 골목 맛집 투어나 예. 골목 맛집 투어는 또 정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서 먹방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뭐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바쁘신 거 아는데 정치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은 이제 미래한국당. 정의당의 강력한 라이벌로 평가받고 있는 미래한국당, 자유한국당도 아닌 라이벌은 미래한국당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글쎄요, 저거는 뭐 위성 정당이면서 사실은 정당 정치를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형해화시키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정당이라는 게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기능을 하는 거고 정치적 의사 형성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이 추구하는 목표, 가치, 뭐 흔히 이제 정강 정책으로 표현되는 이런 게 뚜렷한 정당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래한국당이라는 거는 오로지 비례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저거는 원칙적으로 볼 때 성립될 수 없는 정당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게다가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모든 걸 다 배후에서 주도하고 있고 심지어 공채 공고도 자유한국당 명의로 나갔습니다. 당직자 공채 공고. 그날도 굉장히 그 한성규 대표보다는 황교안 대표가 더 환호를 더 받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박수를 저거를 받았어요. 우리 정당법상 그리고 이제 우리 정치에 대한 우리 통념상 과연 허용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심각한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예. 정의당에서는 정당법 위반과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황교안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민주당도 제출했습니다. 하고 네. 정의당도 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저런 식의 이 정당 정치를 무너뜨리는 정당 설립이 허용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도 반감될 뿐더러 우리 정치 자체가 희화화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유죄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 이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강제로 보낸 것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자발적으로 갔기 때문에 저건 예. 강제성을 띠지 않는 거다라는 예, 예. 건데
그 이외에도 뭐 정당 설립 자금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그 당직자들한테 할당해서 모금을 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어서 선관위가 좀 유의 깊게 이걸 살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영상에도 나오고 있는데 한성조 대표도 나오고 있고 방금은 오태양 네. 우리미래당 네. 그 공동대표죠. 김소희 그 오태양 두 분인데 그중에서 오태양 대표가 나가서 했는데 폭행 논란도 있어요. 맞았다. 당직자들. 실제 오태양 대표가 입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날 예. 심하게 이제 뭐 몸싸움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예. 몸싸움을 당하고 여기저기 좀 상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무리한 거 아니냐. 어찌됐든 간에 논란은 있지만 특정 정당의 그 출범식에 가가지고 또 원외 정당이긴 하지만은 예. 우리 미래당도 정당인데 공당인데 대표가 가서 저런 식의 이제 단상 점거를 한 게 그러나 이제 저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당 정치를 허구화시키는 그런 가짜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그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했는데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네. 이게 조금 아까 전에 잠깐 박준규 기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결이 다른 게 참여연대도 비판하고 정의당도 유감 표명을 하고 뭐 여기저기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건 중면 장관이 좀 무리를 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소가 되면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고 예. 공소장은 법원에 기소가 되는 순간 다 공개가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 그 국회에서 그동안에 공소장 공개를 요구해서 법무부가 비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실명만 가린 채로 실명을 다 가렸죠. 전부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요약한 자료만 제출하겠다. 과거의 관행이 잘못됐던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공인인 피의자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공인인 피의자의 인권이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설 수 없고 또 입법부가 그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없었는지 혹은 권력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이런 거를 일종의 국정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거는 그동안의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전혀 무리한 게 아니고 과거의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들의 공소장도 다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그걸 요구를 했단 말이죠, 과거에는. 추미애 의원이 의원 시절에 뭐 추미애 의원뿐만 아니라 예, 지금의 예. 여당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와서 과거의 관행이 지난 뭐 15년 동안의 관행이 전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저런 결정이 결국에는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파장을 총선을 앞두고서 최소화하려고 법무부가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나 이런 의혹만 더 부추기게 됐습니다. 긁어부스럼이 됐다라는 반응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사실 나오고 굳이 저렇게 해서 더 주목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요. 지금 자꾸 이게 검찰과의 정치 쟁점을 만들어서 이번 선거를 치르는 게 여당한테 그렇게 도움이 될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경제 민생 문제 때문에 아우성이거든요. 네. 그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은 정치권이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검찰과 정권이 부딪히는 모습으로 뭔가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선거 전략이 과연 그게 결과적으로 이루어질까?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전태일 3법. 네. 뭘 이제 총선 4호 공약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뒤에 잠깐 더 얘기를 해보죠. 일단 뭔가요, 이게? 올해가 전태일 열사가 선언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예.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600만의 노동자들이 있고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230만 명의 예.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사실상 제대로 된 처우도 또 이 사회적 안전망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는 더 이상 이거를 유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정의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전태일 3법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기자회견 하시는 거 봤는데 네, 네. 그 먹방하던 그분 맞나요? 굉장히 다른데요? 다른 분 아닌가요 지금? 달라야 됩니다. 아 달라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너무 멀쩡해 보여서 먹방할 때는 국회에 올 때는 엄근진해야 되고 예, 예.
먹방 할 때는 또 굉장히 친근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시험 성적표 받아봐야죠. 예. 지난주 박제 영상 보고 한번 가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이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일단 이게 이제 감염 질병이 도면 무조건 정부 여당에겐 부담이 돼요. 어떤 경우든지. 검찰이 어제죠. 13명 기소를 집단 기소를 했잖아요. 이게 지지층은 결집시키지만 예. 중간층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상반된 반응들이 나올 수 있고 이게 이제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보수 통합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누군가는 크게 내려놓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별로 그런 모습이 없어요. 게다가 이제 본인의 거취를 두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보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자유한국당도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그렇게 올라갈 여지가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정의당 4.4% 지금 2주 연속 4.4%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4.4%보다는 올라갈 거다. 4.5% 보십니까, 그러면? 그보다는 조금 높아야죠. 그보다 네. 높나요? 그러면 5%대 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유독 다른 거는 다 맞추시는데 정의당 거는 유독 잘 틀리세요. 이게 남의 거 원래 남의 건 잘 맞춰요. 예. 그렇지 남의 않습니까? 거는 잘 맞추는데. 이 점 보는 분들도 예. 자기 운명은 잘 몰라요. 아, 그렇군요. 남의 점은 잘 보면서. 예. 일단은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예측한 거는 대통령이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뭐 같이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별로 호재가 없다.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정의당은 5%대에 기록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오랜만에 다 틀렸어요. 정의당 맞지 않았나요? 정의당은 맞았죠. 네. 정의당은 맞았는데 오랜만에 다 틀렸고요. 일단 이게 약간 그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월요일자에 그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주중 집계를 하니까 요게 그 반응이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 그 주중 집계, 리얼미터 주중 집계 기준으로 긍정평가가 45에서 48로 약간 오르고 부정평가가 50.3에서 47.8로 약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쫙 확산되면서 예. 이제 국민 불안 심리도 커지고 또 언론에서도 정부 방역 체계의 문제나 예.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영향을 좀 미쳤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주말 접어들고 또 정부의 대응 노력이 많이 부각이 됐고 또 실제 비교적 지금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하고 있어요. 물론 사실. 이제 23번, 23번째 확진자까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전파 속도 그리고 감염 속도 이게 이제 4의 n승 정도로 감염 속도가 빠르대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사스가 한 2의 n승 정도 감염 예. 속도가 있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에 비하면은 물론 이제 앞으로 이게 더 많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예. 현재까지 정부 방역 체계에 그다지 그렇게 큰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허점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만큼 예, 예. 잘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행정적으로도 비상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이 다소는 이제 국민들한테 안도감을 주면서 예. 지지율이 반등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때문에 이거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다시 어쨌든 오차범위 내지만은 긍정이 부정보다 조금 더 나왔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4주 만에 다시 그런 흐름을 보였네요. 민주당도 지지율이 갑자기 급상승이라고 해야 되나? 급상승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제법 많이 올랐어요. 한 3%포인트.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대통령 지지율하고 괴를 같이 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위기의식이 지지층들 사이에서 그렇죠. 좀 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격차가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였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져온 이제 결집 효과 같은 게 있고 또 이게 월요일까지 조사하고 주중 조사하고 또 차이가 많습니다. 예. 월요일까지 조사만 하더라도 대통령도 민주당도 떨어진 걸로 나왔는데 예. 이게 이제 목요일 들어서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조사 결과를 좀 봐야 추이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이를테면 뭐 김의겸 대변인 불출마라든지 뭐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 좀 추스리는 모습들 그런 것도 좀 영향을 그렇죠. 그게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였는데 김의겸 대변인 불출마했고 또 지금 이제 정봉주 의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정봉주 의원도 불출마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검증위를 안 거치고 공관위로 갔을 경우에 예. 불이익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공론화하면서 예. 이른바 이제 중간층 성향의 비판적 지지자들이 좀 떠나지 않고 이제 지지 답변을 하도록 만든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유지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내의 최대 쟁점은 그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하고 보수통합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가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남마처럼 네. 얽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미 저는 실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러게요. 이제 종로 출마를 다시 선언해도 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결과도 별로 안 좋을 것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종로 아닌 다른 지역구를 선택하는 것도 서울에서 사실은 당선 가능한 험지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게요. 당선이 가능하면 그건 험지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 험지는 당선이 거의 어려울 상황이고,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 차라리. 뭐 그냥 그런 얘기도 총선에 나오고. 백의종군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본인은 지금 종로를 놓고서 저렇게 그냥 그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중진들에게는 험지 출마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홍준표 전 대표 한마디 했더라고요. 현 대표는 꽃신 신겨가지고 그 좋은 데로 보내고 예. 전 대표는 집신 신겨가지고 컷오프하냐, 이게 무슨 공정한 그분이 공천이냐. 참 말씀은 잘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TK 지금 50% 물갈이 한다는데 TK 의원들이 승복할 수 있겠어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승복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게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내재된 최대 위기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뭐 비례의원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기 우리 아니 그러면 정계 은퇴해야죠. 미래한국당으로 가서 받아야 되는 거고. 정계 은퇴해야 돼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네요. 자, 정의당은 뭐 5%대를 그때가 너무 낮긴 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약간 그것도 이게 뭐 시차가 있는데 5.6에서 5.0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춘궁기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 건가요? 그 5%대로 올라왔는데 뭐 성에는 안 차죠. 예. 지금쯤 한 7% 그 이상 나와야 이제 총선 임박해서 10%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정치가 양극화돼 있잖아요. 예. 쟁점도 양극화돼 있고 특히 이제 검찰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면 거기에 사실은 별로 낄 틈이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계속 그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이제 군소 정당들의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인데 이게 이제 총선에 임박해서 국민들이 정책 비교를 하고 예. 또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이 우리 정치를 조금 더 나은 어떤 지형으로 만들겠는가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면 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정당들을 쭉 보면은 정의당 밑으로 이제 뭐 새로운 보수당, 바른미래당 쭉 이제 굉장히 낮은 수치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안철수 신당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네. 이제 공식 정당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이제 집계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보다 높게 나올까요? 아니면은 낮게 나올까요? 그 안철수 신당이 무슨 신을 믿는지에 따라 달려 있겠죠. 아. 신당이니까 뭐 신을 믿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라는 이름 세 글자 이외에 여전히 모호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안철수 전 대표가 뭐 모호하다고 얘기했더니 실용적 중도가 모호하다 얘기했더니 무식하다고 무식하다 반박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예. 하는데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인들 또 많은 국민들이 뭘 하고 싶은 거냐. 심지어 김종인 전 대표마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분이 표방한 게 뭐 혁신정당, 작은 정당, 그다음에 뭐 공유정당 이런 건데 공유정당 이름을 안철수 신당이라고 짓습니까? 그거부터 좀 저는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독일, 미국 다니시면서 뭔가 변화하는 세계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정치에 복귀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이 안 변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세상은 변했는데 본인은 안 변했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무슨 신을 믿는 당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제법 근데 나온다라는 예측도 있는데 정의당은 이게 자신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저희는 그 지지층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들 당하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하고 지지층이 정치를 별로 안 통해서 겹칩니다. 물론 일부 겹치는 지지층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양당 정치에 실망하고 뭔가 이게 제3지대를 선택하는 예. 이런 지지층이 겹칠 수는 있으나 그조차도 이게 정의당 지지 성향의 이 중간층하고 안철수 지지 성향의 중간층은 많이 달라서 저희하고는 큰 뭐이 제로섬 게임 관계에 있지 않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예, 뭐 강남에 빌딩 사려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저렇게 하셨네요. 그렇군요. 일단 뭐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해서 한 얘기 같습니다. 자, 정의당은 이제 4호 공약까지 발표를 했고 네. 전태일 3법 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정의당은 지금 행보가 지금 어떻게 예견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비례 국민 경선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일단 2월 10일까지 1차 마감. 1차 마감은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국민 선거인단으로 신청하는 신청서가 마감되고요. 예, 2월 17일 날 온라인 ARS와 인터넷 신청이 마감이 됩니다. 예, 그러고 나면은 29일 날 이제 선거 일정에 들어가요. 공식 예, 예. 그 당내 선거 운동이 개시가 되고 3월 6일 날 예. 당선자가 그러니까 당내 당선자가 확정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순번이 확정이 되는 거죠. 순번이 확정이. 그래서 그거는 국민 경선 포함해서 나머지까지 다 집계해서 순번이 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단 지금 당에서는 가장 큰 정치 이벤트라면 이벤트고 지금 이제 비례 후보들이 계속 출마 선언도 하고 또 지금 선거인단을 모으기 위해서 네. 전국 경양 각지로 흩어져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서 당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역 출마자들도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종 등록이 100명에는 좀 못 미치지만 예. 80명 이상, 뭐 100명 가까이 육박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에서 정책이 실종됐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요. 예, 예. 특히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쓰는데 정의당이라도 정책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정책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수요 정책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요 정책회. 수요 미식회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또 먹방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미식회라는 이름을 못 붙이고 예. 매주 수요일 날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예. 좀 이번 정의당의 21대 총선의 메가 공약이고 예. 우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전략을 심상정 대표가 직접 그린 발표를 뉴딜. 하는 걸로 예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이슈고 시대 정신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뭐 산업, 에너지, 그다음에 또 삶의 방식까지도 예.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고 변화해야 된다. 근데 이런 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가장 이제 가깝게는 미국 대선에서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버니 샌더스라든지 또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지 또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그 하원 의원이 된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이 그린 뉴딜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영국 얼마 전에 끝난 총선에서도 예. 노동당이 이제 새로운 산업혁명으로서의 그린 뉴딜 혁명을 내걸었습니다만 결과는 참패해가지고 뭔가 좀 빛이 안 나긴 했습니다만 그러게요. 전 세계적인 이슈인 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요거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뭐 AOC라고 불리는 오카시오 코르테즈. 오카시오 코르테즈 예, 뉴욕 하원 의원인데 20대 지금은 30 됐나요? 이제 됐겠죠? 됐겠죠. 예. 이제 30 됐겠네요. 그 28인가 됐는데 의원이 정말로 뭐 장래가 창창한 예. 선두주자 중에 한 명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제 숙제해야죠. 네. 다음 주 전망. 오늘 뭐 이번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예. 좀 손들고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예. 예? 먹방만 하느라고 지금 전망 소홀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즘 이제 전망 오면서 전망을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좀 하루 종일 선거 운동하다가 예. 오면서 가야 되지 이제 그때부터 가야 되지 이제. 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는군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주? 다음 주가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이 흐름을 보이느냐 예.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건 맞고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그게 좀 잡히게 되면 아마 대통령 지지율은 그 보합세를 유지를 할 거고, 예. 그게 조금 더 확산된다. 예를 들어서 주말을 거치면서 예. 확진자가 확 늘어난다. 이러면 또 불안 심리가 한번 출렁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또 그게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 관건은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군요. 저는 대체로 뭐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예. 여당이 이제 영입이 다 끝났어요, 거의. 18호까지인가 했지 않습니까? 8호까지. 원래 당초에는 뭐 20호 얘기까지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천 심사 단계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서는 뭔가 이게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나 기대를 이렇게 좀 충족시키기 어렵고, 예. 여당도 이제 정책 비전을 내놓고 특히 여당인 만큼 뭘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와이파이 공약 내놨다가 좀 그는 이제 냉랭했어요. 비판을 좀 많이 받았죠. 냉랭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예, 예. 그게 1호 공약인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을 좀 많이 받았는데 예. 아마 그걸 의식해서 여당도 좀 이제 정책 발표에 고삐를 죄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한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역시 보합세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될 것 같네요. 한국당은 황교안 그 종로 출마 문제를 지금 차일피일 미루는데요. 예. 다음 주에도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진들 험지로 다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가 결정하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부 예. 여당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만회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중간층들마저도 등 돌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보수통합도 아직 유승민 황교안이 안 만났잖아요. 아직 안 만났어요. 근데 왜 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만나가지고 지분 서로 논의하고 예. 딱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할 텐데 뭐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거기에 있어서 뭔가 서로에게 그 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게 성사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이것도 이번 주 말 사이에 뭔가 이게 좀 결정적인 그런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또 안 좋아지겠죠. 그렇군요. 자, 정의당 현재는 5.0%, 오늘 목요일 기준으로 5.0%인데 4.9%로 떨어지나요? 떨어지진 않습니다. 아, 떨어지지 떨어지면 안 돼요. 제가 먹방이 아니라 무슨 방을 해서라도 지지율을 PC방을 해서라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지지율을 유지해야죠. 그리고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저희는 지금 뭐 6%대로 올라가는 걸 목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요즘에 예. 그 우리 심상정 대표가 중앙 언론에서 많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언론 보도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일부러 좀 사라지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정의당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수혜자 프레임 이런 걸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예. 배불렀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뭐 배부를 게 없습니다. 여전히 뭐 배가 고픈데. 아니, 그렇게 먹방을 많이 했는데 배가 부른 거 아닌가요, 예. 지금? 그래서 대표께서는 중앙정치 쟁점에 그 공방에서 비켜나서 민생 현장을 뛰시라.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새벽을 달린다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성 언론이나 이런 데 잘 모르거든요. 그렇군요. 모르고 관심을 별로 안 가져주시지만 꾸준히 진정성을 가지고 새벽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현장에 가서 그렇군요. 직접 그분들의 고충도 듣고 예. 함께 땀도 흘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 우리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후보들을 방문해서 후보들 지지하는 활동 하고 있고 그렇게 주로 대표 동선과 일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꾸준히 쌓이면 국민들이 좀 정의당의 진정성을 다시 알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는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박원석 의장은 먹으러 다니고 먹으면 땀 많이 나요. 그래요? 먹으면서 땀 흘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방송 중에 댓글 중에 박원석 TV 구독했다는 댓글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네네. 예. 네. 그래서 뭐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 해주시고요. 블로그에 언론 활동 올려놓으셨는데 하식스가 없다는 제보가 지금 들어왔는데 저게 예, 제가 약간 예. 해명을 하면 예. 저 각종 언론 활동이 예전 활동들이 많습니다. 예전 활동 최근 활동들보다는 그렇군요. 예전에 제가 지난 총선 때 예. 했던 것들 블로그가 이렇게 지금 블로그를 개비하고 있는데 삐졌습니다. 일단 그게 개비가 안 되는데 하식스에서 제가 출연했던 걸 전부 받아다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짝 삐질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얼마나 틀리는지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결석 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의 전망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